근위경골, 절골술 정확한 건강보험 기준. 안녕하십니까. 마디세상병원에서 무릎과 스포츠학을 주로 보고 있는 조율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여러분과 함께 근위경골, 절골술, 무릎이 아플 때 하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정확한 건강보험 기준, 우리 좀 쉬운 말로는 의료보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원한다고, 아니면 의사가 빨리 해야 된다고 우리가 수술을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기준은 적절한 상태에서 적절한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부분을 의료보험으로 커버해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들으면서 상기시켜 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무릎은 다리가 휘면서 여러 가지 손상들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게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습관, 바닥에 앉는다든지 업어서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다리가 오다리 모양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50대나 60대 환자분들이 주로 다리 교정 수술을 받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 진행 속도를 늦추는 수술 방법인데요. 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연골이 파열되고 관절연골이 손상되고 다리가 휘어지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오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서 약간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영어로는 HTO, High Tibial Osteotomy라 불러요. 하이라는 게 높은 거잖아요. 무릎에는 대퇴골, 경골 두 개의 뼈가 있는데, 그 위에 뼈는 가만히 두고 아래에 있는 경골이란 뼈의 근위부 위쪽을 뼈를 치는 겁니다. 무릎에 뼈가 두 개 있는데 둘 다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아래쪽 뼈를 쳐서 돌려주는 수술이 근위경골 절골술, 근위대퇴골이 아닌 근위경골의 절골, 뼈를 쳐준다, 그런 수술이고요. 뼈를 친다는 게 사실 말이 어렵잖아요. 그냥 망치로 툭 친다 이런 게 아니고 뼈를 실제로 자르는 겁니다. 골절처럼 만든 이후에 그 면을 따라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뼈를 벌려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폐쇄형 절골술도 있지만, 요즘 많이 하는 거는 주로 개방성 절골술이기 때문에 뼈를 잘라서 벌려주면서 교정해 주는 거고, 그 위치는 여기 사진에 보이다시피 파란 화살표 위치에서 반대쪽에 비골두 위치까지 절골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을 벌려서 해주는 수술이다. 그래서 이 수술을 근위경골 절골술, 말이 좀 어렵죠? 주로 환자분들은 절골술을 했다, 뼈를 쳤다, 휜다리 교정술을 했다,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HTO 수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수술은 주로 다리 각도가 이렇게 5도 이상, 7.5도나 13도 이런 식으로 많이 휜 분들을 다리 모양을 똑바르게, 아니면 약간 외측으로 체중이 내려가도록 이동시켜주는 수술이 되고요. 이 수술에 대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2017년도 6년 정도 전에 건강보험 기준이 마련되었거든요. 이 건강기준을 마련하는 데가 심평원이라고 의사들이 주로 부르는데, 급여 기준, 어떤 조항에 어떤 상태면 의료보험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수술이고요. 아래 기준에 맞아야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도 아프지 않은데 다리가 휘어서 이거를 교정해주고 싶다, 이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다리가 휘어 있는데 아픈 지 한 1, 2주 됐다, 수술해주세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이 수술을 해야 환자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의사들이 합의한 기준에 맞아야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조건이 있고요. 내 나이나 어떤 병의 어떤 상태, 다리 모양, 이 상태가 있고, 그 무릎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 두 가지로 그게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나의 어떤 전반적인 사항은 가항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가항에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70세 이하여야 됩니다. 71세면 안 되고 70세 이하, 70세를 물고 밑으로,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이 뼈를 치는 수술을 하게 되면 뼈가 잘 붙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치료 기간이라든지 회복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의 내반 변형, 말이 어려운데 이게 오다리 변형을 말하는 거고 5도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무릎이 4.5도다, 이것은 정확하게는 심평원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분석 심사라고 조금 각도가 안 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수술이 좋겠다 하면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5도 이상의 내반 변형, 5도 이상의 오다리 변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70세가 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5도 이상의 변형이 있어야 되고 3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나 기능적인 이상, 무릎이 계속 아프거나 잘 못 걷거나 다리가 어긋나거나 물이 차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어야 가능한 선제 조건을 가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디테일한 병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내측 구에게 국한하여 관절 간격의 감소 소견을 보이는 골관절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휘었으니까 체중이 안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안쪽이 이렇게 관절이 좁아지는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1번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5도 이상 다리가 휜 분이고 안쪽에 이렇게 연골이 심하게 파열되면서 좁아진 경우에 절골술을 통해서 다리를 이렇게 쭉 펴주는 거죠. 연골 찢어진 것도 같이 다듬어주고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왜 이거를 1번으로 해놨냐? 가장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초기나 중기 관절염에 다리가 5도 이상 휘었고 3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연골만 만약에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휜 것 때문에 그쪽으로 체중이 또 가서 또 찢어지게 됩니다. 이때 연골만 다듬어 주는 것이 아니고 절골술까지 같이 해주면 아픈 쪽으로는 체중이 가지 않고 아프지 않는 반대쪽 외측으로 체중을 이동시켜 주게 되어 장기적인 퇴행성 관절염 관리에 큰 도움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퇴내과 안쪽에 박리성 골연골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박리성 골연골염은 드뭅니다. 많진 않고 아이들에게 잘 생기는 거고요. 요거보다는 연골이 떨어져 나오는 병이 많은데 문자적으로 고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그대로 제가 남겨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퇴내과의 골괴사증인데요. 골괴사증은 이렇게 뼈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엑스레이하고 MRI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다리가 같이 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9도 이상 다리가 휘어 있는데 다리가 휘어 있는 쪽에 골괴사가 있으니 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무릎에 물도 많이 차고 어긋나는 느낌도 들고 시큰거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단순한 이건 퇴행성 관절염에 골괴사증이 플러스로 있는 거죠. 물론 이걸 인공관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너무 빨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위경골, 절골술을 통해서 이쪽으로 체중이 가지 않게 해주고 이분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줄기세포까지 같이 이렇게 해주었는데요. 골괴사증인 경우에는 현재에도 절골술을 하면서 카티스템이라는 줄기세포를 같이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근위경골 절골술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도 이제 3개월 이상 뭔가 증상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수술하고 시간이 지나서 2차적으로 금속을 빼러 들어갔을 때 이 면들에 우리가 줄기세포가 잘 안착되고 이쪽으로 체중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네 번째, 후외측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이거는 뒤로 그리고 약간 옆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명확하게 이제 후외측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거는 좀 젊은 사람들에서 많은데 이 경우에는 다리가 많이 휘시면서 후방 불안정성이 동반된 분이에요. 이렇게 영상 보면은 뒤로 엄청 밀리지 않습니까? 이분은 뒤로 밀리는 게 있어서 후방 십자인대를 이미 한 차례 수술하셨어요. 근데 다시 밀리는 거죠. 다시 밀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리가 휜 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다시 해주면서 근위경골 절골술을 같이 해줘야 해결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외측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도 근위경골 절골술이 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수술 이후에 다리 모양, 물론 반대쪽은 후외측 불안정성도 없었지만 같이 절골술을 했고 오른쪽은 불안정성도 없애고 절골술을 통해서 불안정성이 다시 재발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를 하였고요. 보통 이제 내측 반월상 연골 후방근 파열이라고 합니다. 후방근, 뿌리 쪽을 말하는데 후방골 기시부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다리가 휘었을 경우에 파열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체중이 계속 실리기 때문에 찢어진 부위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뼈와 뼈가 직접적으로 닿게 되는 2차적인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뼈가 노출될 정도로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미세천공술과 함께 근위경골 절골술을 같이 HTO 수술을 했고요. 수술 이후에 이렇게 재생이 잘 됐죠. 만약에 이 이제 후방근 파열이 있을 때 단독으로 후방근 파열만 봉합을 하거나 미세천공술을 했으면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절골술을 통해서 체중 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5가지 말씀드렸고 마지막 6가지는 사실 이게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관절견 소견상, 관절연골 손상이 아우터 브릿지 그레이드 2 이상, 그러니까 한 1.5cm 이상의 어떤 땜방이 있는 경우, 땜방이 있어야지 통증도 심하고 무릎에 물도 차고 3개월 이상 치료해도 호전이 없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번의 내용은 수술 전에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술을 해야 관절경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6번은 수술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 같이 좀 동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6번을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1번에서 5번 정도의 기준과 앞서 말씀드렸던 70세 이하, 3개월 이상, 그리고 다리가 5도 이상 휘었을 때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아까 정리를 해드린 내용 중에 71세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받고 싶어도 우리나라 현재 제도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수술을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반 변형이 이제 5도가 넘어야 된다. 그럼 4.5도, 4.7도는 정확하게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이때는 보통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5도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조건이 다 되는데 나는 아픈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이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앞에 이제 언급했지만 1번 내측 관절이 좁아지는 그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이 동반되어서 무릎이 휘어서 수술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5번에 후방근 파열인 경우에 다리가 휘어 있는 경우에 그것만 단독으로 봉합하면 다리가 휜 것 때문에 다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봉합 수술을 하든지 이걸 다듬어 주든지 간에 절골술을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의 경우에는 관절연골 결손이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단순한 절골술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미세천공술이나 줄기세포 같은 치료를 병행해 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것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염증성 관절염, 이게 크게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단 뼈가 매우 약하고 안쪽뿐만 아니고 바깥쪽이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리가 휘더라도 하지 마라 돼 있으면,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절골술에 필요한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 무릎 운동 범위가 90도 이하인 경우, 무릎이 다 움직여지지 않는 환자들은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90도 이상 안 되는 분을 억지로 절골술 해놓으면 관절 운동도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더 선호하겠죠. 세 번째, 외측부 공울 관절염 및 켈그레-로렌스 분류법 그레이드 3 이상인 경우, 절골술이 다리를 교정해서 이렇게 체중을 바깥쪽으로 옮겨주는 수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깥쪽이 이미 퇴행성 관절이 심할 경우에는 체중 옮긴 쪽이 오히려 더 아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절골술을 해주면 절골술이 아무리 잘 끝나더라도 환자분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기시되고요. 네 번째, T-스코어가 마이너스 3 이하인 경우, 이게 골다공증을 말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뼈 유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정확하게 정하고 명확하게 하는 거는 수술을 못하게 하거나 뭐 우리가 수술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절골술의 어떤 적응증을 정해서 이런 경우에는 하면 도움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하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이런 내용을 좀 참조해서 치료받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절골술만 하는 건 아니고요. 후방근 파열이라든지 반월상 연골 파열, 관절연골 결손, 골괴사 같은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우리가 해결을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절골술과 다른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절골술 한다면 다른 거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같이 이렇게 해결한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근위경골 절골술의 어떤 급여 조건, 과연 의료보험이 어떠한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길고 약간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내 무릎 상태, 내가 정말 이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아마 귀에 쏙쏙 들어오시리라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험 기준이 안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해서 돈이 많이 들거나 무리하게 비용이 지출되는 걸 막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비용으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